신학기와 더불어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고등학교 과학.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EBS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김윤영입니다.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나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봄꽃이 만개하는 그런 와중에 여러분도 실력이 만개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자, 오늘의 시험 어땠을지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총평을 좀 해볼 텐데요. 통합과학이라고 제목은 달려있지만 사실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그대로 한번 다시 공부하는 그런 복습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중학교 때 과학을 그냥 이렇게 시험을 본 게 아니고요.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과학과 어떤 연계점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포인트로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험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체적인 시험 범위는 사실은 중학교 과학 전 범위에 해당합니다. 중학교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 되게 익숙한 문제인데 이거 익숙한 문제인데 하는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림도 굉장히 익숙하고요. 나 이거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어디선가 본 거는 같아 하면서 좀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또 중학교 과학이기 때문에 이거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될 통합과학, 앞으로 꾸준히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할 건데요. 그 통합과학은 중학교 과학과 한 70% 정도가 연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는 여러분이 고2 올라가게 되면,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게 되면 공부하게 될 물리학 1, 화학 1, 생명과학 1, 지구과학 1,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땡겨서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나머지 70% 정도는 중학교 때 미리 한 번쯤은 공부해 왔으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깊은 내용을 공부한다. 그래서 연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통합과학이라고 제목은 붙었지만 중학교 과학이네요. 저 이거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쓸데없는 시험 아닙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공부하게 될 통합과학에 대한 정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중학교 과정에 대한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 통합과학 공부할 때도 그게 내 내공이 되는 겁니다.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튼튼한 탄탄한 기초를 통해서 응용 문제를 풀게 되면 여러분의 내신 성적이 정말 말 그대로 빅뱅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아주 좋은 시험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눈여겨볼 문항은 그럼 어떤 것들이 있을까? 크게 한 두 개 정도 이제 분류를 해봤는데요. 고난도 문항과 요주의 문항. 고난도 문항은 특히나 조금 화학 쪽에 치중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요주의 문항 같은 경우에는 허를 찌르는 문항들이 좀 많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항들이 20문제 중에 6문항이나 되기 때문에 나머지 문항들은 조금 가볍게 풀 수 있었겠지만 이런 문항들이 조금 무거웠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도 전체적인 난이도 면에서는 많이 쉽다라고 느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전체적인 난이도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쉽다라고 느끼지 않았었을 거고요. 사실은 우리 그 매년 실시되는 3월 달에 보는 이 학력평가 다 중학교 과학에서 이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오늘 시험 본 여러분이 지금 오늘 열심히 풀고 온 그 문제들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 높은 문제들은 저하고 이제 해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꼭 이것들이 여러분의 실력 기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마무리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은 각 과목별, 우리 통합과학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과학 배우는 자연과학에서는 물리학, 화학, 그 다음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렇게 조금 나누거든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봤을 때, 화학과 관련해서 봤을 때 우리 오늘 이렇게 풀어본 문제들은 갑자기 딱 맞닥뜨리면 할 정도의 난이도를 갖추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렵다라는 것도 있고요. 자료를 봤을 때 나 이거 잘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문제들이었다. 실제로 난이도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는 조금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물리와 관련해서는 부력이 나와요. 사실 이 부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난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물리학에는 포함이 돼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지금 통합과학에서는 부력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데 부력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알짜힘 관계에서 알짜힘이 0인데 왜 0일까? 거기까지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발을 빼는 그런 문항이 있었다. 좀 특징적이죠. 자, 그리고 생명과학과 관련해서는 되게 아마 중학교 때 많이 힘들었었을 거예요. 생명과학 하면은
가게도 이렇게 주고 막 유전병 물어보기도 하고 완두콩 가지고 이렇게 유전 가게도 쓰는 것, 그런 것들 막 풀어본 기억이 있을 텐데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출제가 됐습니다. 거기서 확률 구하는 문제였죠. 이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구과학 관련해서는 이것도 재밌는 문제인데, 달, 아마 이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면 달의 모양, 이름 이런 거하고 어디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이고 언제 남중하고 이런 것들을 공부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게 나오지는 않았고요. 그냥 달의 위상, 모양이죠. 모양과 이름 정도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현상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다면 이 문제도 아주 어렵지 않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만한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월 달에 시행하는 학력평가 중에서는 가장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시험 잘 못 본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오늘은 연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연습이 반복되고요. 그렇게 실수가 누적돼야 여러분의 실력이 이렇게 봄꽃처럼 만개하는 겁니다. 항상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역경을 견디고 피어낸 꽃이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과학 실력도 그렇게 역경을 딛고 만개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지게 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그러면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 뵙고요. 해설 강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잘 짚어드릴 테니까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언제나 게시판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